안녕하세요. 연료 절감기 그 중에서 장착을 하면 면이 안 나온다고 하는 연료 절감기가 있습니다. 자, 와류기 장착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DPF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DPF는 환경 때문에 적용된 것입니다. 디젤 차량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카본이 발생되죠. 껌댕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차 뒤에, 트럭 뒤에 가면 시꺼먼 연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없죠, 사실은. 그래서 2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DPF라는 것을 부착을 합니다. DPF를 부착하면 이 껌댕이가 나오죠. 자, 사전 처리된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가 1번입니다. 1번에서 들어가면, 자, 2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단청인데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벌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벌집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3번을 보시면 이 벌집 구조 하나 그 요소를 빼가 보시면 들어가죠. 들어가는 게 찌꺼기가 안에 쌓이죠. 쌓이고 필터입니다. 우리가 에어클리너 같이 먼지가 들어오면 걸림망에서 껌댕이를 걸러서 깨끗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터가 이렇게 껌댕이가 나오는 것을 걸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걸르고 나면 이제 4번에서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압력 센서는 뭐냐면 1번에서 나오는 압력하고 4번의 압력,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허용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태웁니다. 안에 있던 껌댕이가 포집된 것을 태우는데 이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에서 태우게 되는데 온도 센서를 왜 그쪽에 두냐 하면 온도가 한 600도 정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온도를 어떻게 올릴까요? 자, 압력 센서에서 값이 도출되면 차압이 생기면 이제 슈터 게이지, 계기판에 보면 슈터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킬로수 이상 뛰었을 때 이 자동으로 태워줍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태울 수도 있고 차를 세워놓고 강제적으로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우는 방법은 엔진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연료 분사를 더 한다는 거죠. 연료 분사를 하는데 어떤 메이커에서는 인젝터가 따로 있는 구조도 있고요. 기존 인젝터에서 후분사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DPF에 열이 많이 가게끔,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태우는 거죠. 그런 태우는 과정을 거쳐서 DPF를 깨끗하게 또 소각을 시킵니다. 소각을 시키면 소각시켜서 조금씩 남아있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재생을 하죠. 공장에 가서, 정비 공장에 가서 필터 청소를 하죠.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자, 6번에 보시면 여과주기라고 있어요. 여과주기에서 필터링을 하죠. A에서는 필터링을 하고 B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생을 시킵니다. 그럼 태워서 재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링된 배기가스가 7번을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7번에서 필터링된 배출가스는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 구라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DPF가 달려있는 차량에 앞에 연료절감기를 단다, 와류기를 단다, 뭘 단다 이래 놓고
어차피 7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깨끗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달모로 해서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 전에는 붕붕 밟아봐라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매연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 상태의 차량, 그 배기구를 보면서 껌댕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쳐버립니다. 운전하시는 분, 차주는 운전석에 앉아서 붕붕 밟습니다. 붕붕 밟으면 뒤에 매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안 보니까. 그러면 연료절감기를 파는 사람은 그 뒤에서 보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나오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까? 차주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연료절감기를 부착합니다. 하고 나서 붕 밟아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와 이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매연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전기사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차주분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업체 사장이나 직원이 붕붕 밟아봐라 그러고 차주분을 뒤에서 배기구를 봐라 그럽니다. 붕붕 밟습니다. 그럼 안 나와요 매연이. 자,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딥페퍼가 달려가 있으면. 매연이 나온다 하면 딥페퍼 필터가 터졌거나 클레이가 갔거나 해서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딥페퍼라고 하면 매연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매연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랏돈 세금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조금도 주고 딥페퍼가 만약에 500만이라고 하면 10%만 차주가 부담하고 90% 지원하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이렇게 딥페퍼 달아준 거 아닙니까?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 출고할 때 딥페퍼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다 포함된 거예요. 딥페퍼가 하는 일이 그 일인데 딥페퍼 달린 차량에 연료절감기를 달고 붕 밟아보세요. 매연 많이 나오네요. 붕 밟아보세요. 매연 많이 나옵니다. 깜댕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차주는 못 보니까. 그럼 연료절감기 달고 나서 연료절감기 장착한 사람이 붕 밟으면서 차주 보고 뒤에 확인시킵니다. 매연 안 나오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안 나오던 거야. 그렇게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렇게 연료절감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 하시면 한 대 맞았구나 생각하시고 수업료 내고 오시든지 수업료 그냥 안 내고 그냥 연료절감기 떼고 오시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자동차를 하나하나 분야의 부품들이 들어가면 그 기능들이 무엇인지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차를 전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연료분사, 딥페퍼 안에 포집된 깜댕이를 태우기 위해서 후분사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후분사뿐만이겠습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인젝터가 6개 있으면 그 인젝터 이외에 이 연료분사를 따로 하기 위해서 포집된 깜댕이를 태우기 위해서 인젝터를 따로 3개 구동하는 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